가장 큰 이슈는 아마 KBS 보도가 아니었을까요? 토요일 날 유시민 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 건. 이동재 이제 구속의 뒷이야기였는데 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KBS가 그런 보도를 했고요. KBS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기자 이동재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동료성 언급도 했다는 겁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취지의 말도 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을 단순한 강요 미수 사건이 아니라고 본 이유입니다. 이게 이제 KBS의 보도였고 그 다음 날 이동재하고 한동훈이 고소를 하는 지경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저녁 KBS 뉴스를 사람들이 되게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 꼬리를 내리는 측면. 근데 어제 KBS 보도를 한번 봐봐야 돼. 뭐냐면 KBS가 그걸 꼬리 내렸다고 하기도 애매해. 정정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한동훈과 이동재가 나눴다는 대화 중에 나온 대화가 사실은 그 검찰이 갖고 있는 녹취록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녹취록이 존재할 가능성과 채널A 조사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보도한 것에 대해서 정정한다는 개념보다는 이동재하고 한동훈에게 반론권 차원에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취지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 KBS가 사과한다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웠어요. 거기에서 자신들이 보도를 잘못했다라는 표현은 아니었고 그 단정적 표현으로 시청자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점들이 있었다. 그 지점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이런 취지였는데 저는 지금까지 조국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사과하는 언론사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재판 결과를 통해서 다 그동안 제기했던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고 있어도 사과 안 하잖아요. 근데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발끈하니까 그 즉시 우리 취재 과정에서 다 확인한 바지만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얼마나 친절합니까? 야, 진짜 이 검사라는 자리가 이렇게 무서운 건가 싶기도 하고 KBS 다시 봤습니다. 예. 요게 지금 그 보도의 앞에 리드멘트에 저희 KBS 취재진은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립니다 했고요. 뭐 그건 뭐 그렇다 치고 뒷부분에 이제 다시 그거 꼭 리포트 꼭지 뒤에 한마디를 더 붙이거든요. 뭐냐면은 취재 과정에서 또 보도 내용 가운데 불가피한 실수가 발견될 경우 시청자 여러분께 가감없이 공개하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딱 이 말 듣자마자 조국은 그러니까 사실 그 조국 장관 관련해서 그 보도 KBS도 어마어마하게 기레기짓 했거든요. 이 상황에서 한동훈이 고소를 하자마자 거기에 대해서 정정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물러선 건 사실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 검찰이 갖고 있다는 한동훈과 이동재의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그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동훈이 한 건 걸리면 되지. 그것들 중에 한 건 걸리면 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한동훈하고 이동재가 서로 녹취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거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 전체적인 그 녹취록 중에 이 사건과 관련 없는 건 빼고 관련 있는 것들을 쭉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일단 한동훈과 이동재는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간단히 말해서 한동훈이 언론사에서 부려먹는 이쪽이 끈앞풀 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야. 정보원이 조폭한테 와서 보고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생략된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그날 처음 만났거나 친분이 없는 상태였다면 사전 설명이 필요한 그 중간 내용들이 있죠. 그런 중간 내용들이 필요했는데 그게 둘은 알아들으니까 둘은 그 이전에 만났던 내용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그냥 암묵적으로 이해하는 생략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걸 봐서는 이게 오늘 처음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추정이 되는 거죠. 한동훈이랑 이동재랑은 뭐 서로 막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밖에는 안 보이는 사정들이 되게 많아요.
우선은 한동훈을 만나고 다음 날 이동재는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이철 대표에게. 그리고 5번을 막 이틀 3일 단위로 계속 씁니다. 계속 협박을 합니다. 저도 전문을 내용을 편지를 다 봤는데 이건 분명히 협박이에요. 그걸 5번 연타를 내리는데 한동훈 만나고 다음 날 편지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편지 썼던 것을 다시 한동훈 만나서 일일이 설명을 해요. 마치 보고하듯이 하나씩 다 설명을 해요. 그리고 한동훈이 지금 KBS 상대로 고소한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채널 A가 있어요. KBS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은 소리를 했는데요. 채널 A는 고소를 안 하고요. KBS만 공격해요. 왜냐하면 채널 A 쪽에는 이동재가 있거든요. 투명하네. 그럼 왜 자기 편이 아니면 공격을 했어야죠. KBS를 고소하듯이 채널 A도 한동훈은 고소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나랑 이동재를 계속 엮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채널 A가. 그러니까 채널 A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동재를 고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동재가 자기 이름을 팔아먹은 거잖아. 그 엄청난 죄거든요. 이동재만 고소하면 다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예요. 한동훈 검사장이 주장하는 대로 나는 수사에 관여한 적도 없고 이동재도 잘 모르고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억울하다. 그 말이 사실이면 이동재를 고소해야죠. 이동재를 고소하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억울한 것도 풀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KBS의 일단 보도가요. 나는 다른 형태의 녹취력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KBS가 지금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는 그 녹취록만 갖고 보면 한동훈이 뭐 유시민한테 관심 없다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뉘앙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동재가 한 말이에요. 검찰이 갖고 있는 녹취록 중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법무부도 그렇고 기자도 생각하는 게 신라젠도 서민 다중 피해도 중요하지만 결국 유시민 꼴 보기 싫으니까 많은 기자들도 유시민 언제 적이 될까 그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라고 이동재가 유시민을 엮으려고 하는 멘트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 한동훈이 유시민 씨가 어디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르니 이게 글로만 보면 뉘앙스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글과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정치인이라든가 그 사람 정치인도 아닌데 뭐 하면서 요 뉘앙스는요. 유시민 씨가 어디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르니라는 표현에 이게 텍스트로만 보면은 유시민한테 관심 없어 보이죠. 근데 말로 할 때요. 얘가 유시민한테 작업을 하려고 해. 기자가. 내가 이 한동훈 검사장이야. 야, 나는 사실 뭐 유시민한테 뭐 어디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르니까 요 뉘앙스에는요. 인토네이션, 억양에는 긍정의 의미도 있는 거야. 네가 알아봐. 네가 알아서 해봐. 이런 느낌도 있는 거라고요. 이동재 결국에는 강연 같은 거 한 번 할 때 3천만 원씩 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동재가 지금 엮으려고 하는 장면이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옛날에 한번 보니까 웃긴 게 채널A가 그런 영상이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그런 그 행사에 와서 연설하는 장면이 있었다는 거야. 협찬 영상이 VIK를 뭐 점점점 하니까 한동훈이가 진짜 그렇게 많이 하면 그게 거기 있는 사람에게 강연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문제가 아니라 강연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강연했다는 것을 밖에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 주가 조작 차원이잖아. 그것도. 그러니까 유시민이 와서 그 강연을 했기 때문에 이 신라젠이라고 하는 것이 유시민을 들어가지고 주가 조작에 써먹었을 거라고 한동훈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 뉘앙스를 직접 비디오하고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텍스트를 안 보고 들으면 훨씬 재밌는 상황이 연출될 거예요. 맞네. 그거 있네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나는 법원이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뉘앙스. 그러니까 텍스트의 녹취록만 보고 영장 발부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 한동훈이 말을 안 했을지라도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박정희가 김영욱을 죽이는 데 있어서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왜? 죽이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 다만 차지철이나 또는 그 당시 김재규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처리할까요? 아무 대답도 안 해요. 그게 긍정의 의미하고 똑같은 거라고. 인자 뒤엔 내가 있어. 근데 이게 뭐 녹취만 가지고 밝혀질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녹취록을 보면 중간 생략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사실 공개되어 있는 녹취록 하나를 가지고 평론을 하고 추론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지금 이 김동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예, 이 이동재 쪽에서는 한동훈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신과 공모했다라는 영장 청구서 내에 그런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표현을 넣느냐?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협박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영장 재판부에서는요, 이 외에도요, 녹취록이 더 있을 거고요. 여기서 지금 추정되는 게 누구냐면 백 후배예요. 백 기자. 백 기자는 이 불똥이 자기한테까지 뛸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얘는 같이 움직인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동재 따라다닌 후배예요. 갔다가 그냥 녹취하고 한 것뿐이고 그 얘는 핸드폰에 그게 그대로 다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그 백모 후배라는 그 기자가 과잉 충성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모 씨 있잖아요. 네. 그 지금 이 제보자 X로 이제 알려져 있는 지모 씨가 이동재 기자 만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협박 비슷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러니까 일부러 나는 녹음하지 않는다는 걸 티내기 위해서 이제 핸드폰을 올려놓으면 각자 다 3명 다 핸드폰을 올려놓으면 그래서 그 미팅이 끝나고 이제 자기들끼리 했던 이야기가 이제 발목에서 다른 거 하나를 꺼내면서 그렇지. 선배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의 행태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 영화에 나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 한동훈 검사장도 만날 때 기본적으로 서로를 믿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날 때는 그러니까 다 까고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본 적은 없지만 근데 이 백모 후배가 과잉 충성으로 부가적인 장비를 통해서 그 모든 녹음을 다 녹음해놓고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녹취록이 존재할 가능성이 일단 있고요. 네. 문제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검찰이 갖고 있다는 녹음과 녹취 파일에 있어서 이동재가 이철 그리고 A 땡땡 B 땡땡 같이 이제 이 감옥에 있었다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너다 버릴 것이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한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뭐냐면은 이동재하고 한동훈이 그날 처음 만난 게 아니고 수차례의 만남 등을 통해 가지고 어떤 관계들을 이어왔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착각하는 게 이게 디테일이 함정이라고 하는 건데 KBS 보도가 사실상 가짜로 드러나고 KBS가 사과를 해서 하면 한동훈의 죄가 면해지는 게 아니라 KBS의 보도는 법원이 이동재의 범행의 영장을 발부해야 될 만큼 중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보도를 했죠. 그러니까 그 영장 발부를 했죠. 그리고 나서 KBS의 다른 보도가 나온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법원이 크게 보고 있는 거는 이동재하고 한동훈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자기들끼리 모종의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전체 맥락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까다못해 그러니까 이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중에 한 놈이라도 나한테 걸려들면 그게 뭐가 정치적인 사건으로 만들어가지고 써먹겠다라는 뉘앙스잖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언론사 기자랑 대한민국의 검찰 공무원이랑 주고받은 대화예요. 이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맞아요. 지금 이상하게 무슨 자기가 만난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한동훈이 채널A 기자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난 것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이 만남 자체가 따로 만나고 이렇게 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었기 여기서 때문에 하나 더요. 이런 식의 모사를 꾸미려고 할 때 한동훈이 공범이 아니라면 미루어 추측하건대 이동재의 보고를 늘 받아왔던 자야. 이런 상황에 지금 이동재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하지 말라고 말렸으면 돼요. 아니 근데 그 말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저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낸 녹취록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을 빼기 위해서. 당연히 있겠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동재가 구속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바로 검언 유착의 현장이긴 한데 이 한동훈이 KBS에 입막음을 하는 것은 정정 보도 요청도 아니고 조국처럼 바로 고소를 했다는 것은 일종의 다른 검찰 출입 기자들한테도 주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니들 입 조심해. 그리고 KBS가 한국방송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시청료를 먹고 사는 회사가 이런 식으로 바로 사과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이런 식의 보도를 한동훈이 고소 이후에 이런 식의 보도를 내는 것도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자존심 상했어요. 후속 조사, 보도를 기사를 계속 쓰겠습니다. 더 조사에 강력하게 해보겠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아니 검사가 고소를 하면 그런 식으로 깨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도 한국방송이 검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대한민국입니까?
여기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디테일의 함정인데 KBS의 보도가 오버가 되면은 한동훈이 면죄부나 되는 것 같은 효과. 사실 별거 없었네. 근데 지금 이동재하고 한동훈이 만나서 지속적 이런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에 무게를 일단 두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물론 추정이긴 합니다만 KBS는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또 다른 녹취 비슷한 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제 보도에서는 채널A 자체 진상조사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 비슷한 뉘앙스에 그러니까 KBS 나름대로 취재력이 발휘된 거라고 일단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고 어쨌건 지금 이동재의 이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한동훈도 곧 소환이 될 것 같은데 어제 KBS 해프닝은 반대로 말하면 좀 이제 음모론 좀 강하게 하시는 분들은 KBS가 오히려 한동훈 살리려고 한 거 아니냐. 어떻게 하루 만에 거리를 내려? 그러니까 그런 역풍이 불 줄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KBS가 받는 타격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수하고서까지 한동훈 살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